네, 안녕하세요. 명콩TV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말은 또 너무나 반가운 얼굴 모셨습니다. 스페인에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의 꼬라지를 보고 내가 잠깐이라도 와서 네. 스핀 닥터 역할을 해야겠다. 심규진 마드리드대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스페인 아이대학 심규진이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드리드에 있는 아이대학,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난 겨울에 네. 여러 번 방송을 하고 스페인으로 돌아가실 때만 해도 네. 굵직굵직한 과제들을 우리 장동혁 지도부가 다 해결을 해서 네. 당내 분란이나 내용이 좀 정리되고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과 싸울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웬걸 교수님 떠나 계신 동안 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이 꼬라지를 지켜보면서 교수님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기본적으로 이 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료 율사 엘리트 협동조합적인 체질에서 장동혁 대표가 좀 선수가 낮은 그런 정치 신인이나 다름없었잖아요. 재선인데 재보궐로 들어왔으니까. 재보궐로 들어온 데다가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장동혁 대표가. 처음에는. 네. 또 특히나 그분이 약간 정치적 타격도 있었던 게 한동훈계 사무총장이다 그래가지고 당 내에서도 그런 의원님들하고 어떤의 풀어야 될 오해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예. 한동훈 때 사무총장을 하면서 한동훈이 뒤집어였어야 될 오물을 뭐를 대신 자기가. 맞아주는 바람에 그쵸. 그때 원내 의원들 여럿과 좀 사이가 소원해진 게 있었죠. 그렇죠. 결국 한동훈은 정말 한동훈이 죄를 안 뿌린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망가뜨려 놓은 당을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들어와서 수습하려고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네. 본인의 정치력이나 그런 것들 많이 소진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한동훈 제명을 하면서 온갖 레거시 미디어의 공격을 다 공격을 맞았죠. 혼자 다 맞아서 정치력이 이렇게 소진이 많이 된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기존의 친윤 계파가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이제 그런 거를 오히려 더 장동혁 대표의 약점으로 삼고 한동훈 세력들이 외부에서 흔들고 오세훈 세력이 흔들고 내부의 대안과 미래가 흔들고 하는 와중에 다 관망만 하는 거죠. 다 관망하고 있고 일단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집권을 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전 네.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러다 보니까 내일 어떻게 지도부가 무너질지도 모르고 레거시 미디어가 막 흔드는 것에 흔들리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선 공천 그쵸. 장동혁이 하겠냐는 건데 미지수다 이거지. 그래서 의원들이 제 인터뷰 중에 제일 발작했던 게 제가 MBC 나가서 장동혁은 지선 져도 또 대표된다. 총선 공천 한다고 했더니 그때 그냥 관망만 하던 의원들이 눈이 돌아갔다고 해요. 장해찬 그랬어요? 저렇게 말하는 게 대표 뜻이냐.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결국 총선 공천 의원들 배지의 생사 여탈권을 누가 가지게 되느냐에 아주 민감한 건데 지금 대다수 의원들이 저 친한계나 이런 사람들이 당내에선 소수죠. 그렇죠. 근데 폐악질 부리는 걸 말리지 않고 그냥 냅두는 게 맞아요. 총선 공천권 아직 누가 가져갈지 모른다. 내가 굳이 장동혁 편에 설 이유도 없다라는 얄팍한 계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익명의 소스지만은 이제 제가 조금 친분이 있는 한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내에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총선까지 한 2년 남았잖아요. 네. 근데 이 당에 지금 그 리더십이 없고 근본이 없고 지금 우왕좌왕하는 체질상 주류 다수의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2년 사이에 당대표가 최소한 3-4번은 바뀔지 모른다. 이전에 국민의힘은 그랬죠. 네, 이전에 네. 국민의힘의 도돌이표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선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선을 또 도로, 결국에는 오세훈, 도로 박형주 현역들이 계속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지층들의 굉장한 어떤 비토감이 있었는데, 대안이 지금 제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에 맞설 만한 새로운 주자가 나오지도 못했고, 그런 몇몇 기대주들이 있었는데, 중도에 다 나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 분위기가 지선을 이겨야겠다라는 뜨거운 정치적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열의 에너지만 많이 있는데 장동혁 대표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오로지 장동혁 대표의 배후에는 당원들, 충성스러운 당원들이 있을 뿐이고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조금 상징하는 거랄까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당원 주권주의 아이콘이 됐다라고 했는데 전당원 투표 같은 것도 이제 장 대표가 이렇게 당원 당규를 조금 개정해가지고 당원들의 의지가 이 당 운영에 당무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은 열어놨거든요. 어느 정도의 인프라는. 그런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의원 귀족들이 계속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면서 뭐 저륜을 해라 뭘 해라 하면서 압박을 주면서 자꾸 장 대표를 지지층과 이간시키려고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 그런 게 있었다라고 있죠. 네.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단 뭐 리더십의 근본이라고 한다면은 주도력이잖아요. 자기가 주도를 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을 바꿔야 되는데 계속 의총이나 또 대안과 미래나 이런 사람들의 폐악질을 뭐 동조하거나 아니면은 방관함으로써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왜소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대중들한테. 이 부분은 일부 시청자나 지지자들 또 일부 보수 유튜브가 왜 장동혁 대표가 의원들 무시 안 하고 멋대로 안 하냐. 맞아요. 그러면서 예. 마치 장동혁 책임인 것처럼 장동혁 맞아요. 탓하는데 그거는 맞아요. 죄송하지만 현실 정치를 진짜 1도 모르는 비판입니다. 네. 지금 제가 한 11년 동안 방송평론하고 정치권에 일하면서 봤던 모든 역대 당대표 중에 가장 많은 공격과 가장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게 지금의 장동혁이거든요. 대표죠. 예. 그걸 버티면서 굴복 안 하고 이까지라도 끌고 온 거에 대해서 엄청난 거죠. 와 진짜 대단하다.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상황이 좀 바뀌기만 하면 그러니까 나아지겠구나 해야지. 왜 너 이거밖에 못해? 왜 다 무시해? 현실적으로 100명을 쌩까고 당을 운영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세상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이제 네. 제가 그 아까 그 제 뭐 익명의 소스로 한 중진 의원님의 말씀을 전하자면은 아마 그렇게 여러 번의 지도부의 혼란 교체가 있을 텐데 또 불구하고 이분 말씀이 근데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책임지고 무거운 모습으로 지금 원내 의원들한테 조금 인상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그 부분. 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힘이 없는 당대표잖아요. 그리고 다 뭐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있고 사실 뭐 거기에 대권을 노리는 분들만 해도 몇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몸을 숙이고 이 전체 공동체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특히나 한동훈하고 너무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잘해서 어떻게 우리가 뭐 다 잘해가지고 지선을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한다는 거죠. 아니 세상에 지금 후보가 없고 아무도 안 나서는데 무슨 장동혁 대표가 무슨 뭐 신도 아니고 오세훈을 대체할 만한 무슨 후보를 뭐 갑자기 뭐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겠습니까? 뭐 박형준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뚝 떨어지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보수 우파가 다 분열돼 있고 장동혁 대표가 줄 수 있는 권력이나 힘이 한정된 상황에서 지금 이제 버티는 것만도 힘든 당대표인데 지금 오세훈이 때리고 막 지금 뭐 대안과 미래가 때리는데 그거를 본인이 피하지 않고 의총장에서 의연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또 모 중진 의원님한테 굉장히 다선 의원님한테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강성 지지층들한테만 자기 팬덤을 챙겨가지고 다음 뭐 총선 공천권을 가지겠다. 그거는 내가 못 봐주겠지만은 배현진을 쳐낸 거는 너무 잘했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현진 의원이 선배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거를 막 녹취를 다 해가지고서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가장 인정하지 않고 가장 혐오하는 정치인이 배현진 의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견이 다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한동훈을 제명하고 배현진도 그 법원에서 이상한 판사가 뭐 선택적인 그런 뭐 뭘 해가지고 맞아요. 체리피킹 하듯이 했다고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전선을 그으셨는데 배현진 건 등등 하면은 이분은 굉장히 그 집단 그러니까 그 원내 배지 그 다신 의원님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고 본인이 책임을 지고 아무리 자기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일단은 본인이 욕을 먹으면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도 어떤 결단에 다른 어떤 의지 표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끝까지 책임을 다함으로써 당대표로서의 위상을 내 나름대로 최선을 해서 지켜나가겠다. 그것이 뭐 지금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임기 2년을 마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저는 네. 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도 한 중진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모욕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전 제일처럼 막 피가 거꾸로 쏟고 열받거든요. 맞아. 그리고 제가 멸콩에서도 말했어요. 네. 장 대표 측근들 왜 나가서 안 싸우느냐. 맞아. 근데 네. 오히려 그 중진분은 뭐라 해줬냐면 한동훈이었으면 맞아. 대번에 막 나가서 말하세요. 막 하면서 막 그때도 막 맞아. 그랬잖아요. 그때도 막 그랬잖아. 말싸움을 하고 이거를 완전히 싸움판으로 만들 텐데 어차피 그 앞에 나가서 장동혁 욕하는 사람 10명 정해져 있다. 근데 대표가 맨 앞줄에서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겠지만
가만히 묵묵히 끝까지 다 듣고 앉아 있는 게 그 침묵하는 다수의 중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오히려 아 장동혁 대단하네. 장동혁 내공이 있네. 그리고 쟤네가 너무하네. 라는 또 보이지 않는 여론을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공천이나 이런 거 있어서도 지지층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무슨 자기 사심이나 이득을 위해서 막 컷업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전혀. 네. 이번에 그 대구 그 문제만 해도요. 처음에 이정현 위원장은 이제 혁신 네. 뭐냐면은 좀 신인들한테 기회를 주자. 그리고 이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노골적으로 한동훈을 후견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 여론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멸콩 TV에서도 우리 이진수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엄청 응원하죠 저희는. 모두가 다 응원을 네. 했고 근데 그 방향성이 이진수 위원장님은 투사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 무대에 나가서 좀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정현 위원장님이 했던 게 물론 그런 사전에 충분히 그런 소통의 빌드업이 되진 않았지만 좀 거친 방식이었긴 했지만은 그게 당원들이 원하는 거를 구현하는 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약간 그 원내에서나 뭐 장에서나 충분한 소통의 빌드업이나 이런 게 여론전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유탄도 다 장동혁 대표가 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진수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엄청 응원하고 국회 가서 최민희랑 과방위에서 좀 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소통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난 것은 조금 아쉬운 일이지만 그런데 지금 국면에서는 단독 보도를 보면 네. 주호영 의원과 이진수 위원장도 경선 참여시킬 수 있다는 보도가 그쵸?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그 장동혁 대표가 이진수 위원장을 견제하는 거라면 대구시장 시키는 게 낫죠. 아니 맞잖아. 왜냐면 그러면 중앙에 못 오니까. 근데 이대로 가면 이정현 위원장이 한 대로 가면 네. 국회의원 공천은 무조건 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오히려 더 본인에게는 부담이지. 부담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장 대표의 마음과는 전혀 무관한 결과였던 거예요. 애시당초 이미 다 그쵸. 알려졌지만 제가 지났으니까 말씀 좀 드리면 이정현 위원장은 그 CJ 출신의 대구 최은석 의원을 밀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신인이다 뭐 최은석 남겨두고 다 컷오프하거나 밀어버리거나 하는 걸 이제 생각하다가 부산도 그렇고 대표가 만류해서 그렇다고 한번 사퇴했다가 잡은 이정현을 또 쳐낼 수는 없으니까 차선의 선택을 만들어냈던 건데 어쨌든 아마 지금 분위기로는 전원 재경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정말 이게 장동혁 대표의 뜻이었다면 국회의원 공천 줘야 되는 이 상황을 오히려 안 만들죠. 오히려 안 만들죠. 그리고 이진수 위원장님이 대구시장이 되면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부담을 더는 겁니다. 대구시장 거의 뭐 한 재선은 하는 거고 만약에 뭐 진짜 뭐 대권 경쟁 이런 거를 생각했다면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당을 생각한 거고 진영을 생각한 것인데 그런 오해나 이런 거를 다 본인이 덤태기를 쓰고 있는 거라서 근데 그런 소통을 당원들하고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원 주권주의를 좀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좀 당원들하고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러면은 이제 당원분들이 뭐 이번 공천 특히 이진수 그다음에 뭐 이상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장 대표한테 원망이나 그런 오해가 서운할 수는 많잖아요. 있죠. 네, 서운할 네. 수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장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타의 뭐 윤어게인 세력들이 뭐 이렇게 추종하는 몇몇의 뭐가 있잖아요. 뭐 어떤 당도 있고 어떤 뭐 세력도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근데 윤어게인을 지지했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했던 분들이든 아니면 정통 보수를 자처하는 당원들이든 그분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경쟁력은 결국에는 원내를 조율할 수 있고 원내를 움직일 수 있는 제도권 정치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원내에서 왜 4시간 동안 자기 편도 안 들어주는데 그렇게 싸우고 버티겠어요. 당원들 보면서 버티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저 당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동혁 대표가 못 버티겠다 하고 이 가시면류관 피 흘리는 거 나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런해버리면 옛날에 김기현 사태처럼 돼버리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면 그 김기현 사태 이후에 한동훈이 왔던 것처럼 똑같다는 거죠. 장동혁이 이 십자가를 못 버티고 맞아요. 안 할란다 치워버리면 또 우리 한동훈 보는 거예요. 근데 막 네. 장동혁 대표한테 아쉽다 하는 분들도 네. 그래서 대안이 누군데라면 아무도 대안이 없어. 그리고 그러면 광장에서 싸우고 거리에서 싸우는 분들 저희가 존중하고 존경합니다만 맞아요. 제도권 정치의 지도자가 없으면 네. 그건 다 모래 위 반석이에요. 맞아요. 그거 많은 분들이 특히 저희 방송에 격주마다 오시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님이 말씀하시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했을 때 광장 지도자 광장 다 해봤대.
그러니까. 근데 제도권이 뒷받침 안 해주면 안 바뀌는 거야.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장동혁 대표가 이 원내 의원들을 이끌고 국민의힘이 사쿠라당이 안 되도록 막는 맞아. 그 마지막 옛날에 강타제지. 제가 공부했던 네덜란드의 옛날 유명한 이야기 있거든요. 한 소년이 손 하나로 댐 구멍 그러니까, 막아서 예. 온 마을을 지켰다. 그런 소년 같은 심정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맞아요. 거기다 대고 아쉬움을 토로할 수 있지만 막 장동혁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건 한 딸들과 개딸들의 분탕질에 놀아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도 이제 지지자분들이 많이 답답하다 뭐 이렇게 저한테 물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 얘기만 해요. 뭐라고 하냐면 장동혁이 무너지면 진짜 이렇게 국민의힘은 저쪽 사람들 오세훈, 한동훈 이런 사람들의 놀이터가 돼버린다. 대한과 미래 이런 사람들이 막 난동 부리는데 버티는 사람마저 없으면은 그 사람들 난동 부리는 거 누가 제어할 것이며 예? 그리고 이 당을 한동훈 세력이 홀랑 접수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그나마 오세훈이니 뭐 다른 세력들에 비해서 레거시를 잡고 있고 애국기업 한신골드에서 초특가 50% 특별 할인을 시작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이 27가지 한약재로 만든 한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자주 가는 분들에게 특별하다고 합니다. 멸콩TV가 보증하겠습니다. 010-9699-1144로 전화나 문자 문의 주시고 건강을 지키면서 멸콩TV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론을 꽉 잡고 있기 조중동이 때문에 도와주니까. 네, 조중동이 도와주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누가 지금 이 당에 있는 그 관망하고 기회주의적으로 이렇게 숨어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조중동에 맞서가지고 예? 한동훈한테 반기를 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정치 저관여층들 보면요. 조중동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잘 모르고 좀 연세 드신 분들. 한동훈이 지금 뭐 당대표쯤 되는 줄 알아요. 하도 언론에서 띄워주니까.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답답하고 뭐 싸우지도 못하고 뭐 손발 다 묶여가지고 저러려면 당대표 왜 하냐라고 비난하시는 분들 답답한 마음은 알겠는데요. 그렇게 장동혁을 약화시키다가는 진짜 김기현 사태가 나고 당이 홀라당 저쪽에 넘어간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 장희찬 최고위원이 정말 잘 짚어주셨는데 그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그 대안이 없다라는 거.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대안이 없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은 일단 장동혁 대표가 더 힘을 갖고서는 잘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장동혁 대표 나름대로도 노력해야 될 것들이 전 있다고 생각해요. 지지자들도 그렇고. 뭐냐면 지금 상호 소통이 너무 없어요. 대표가 지금 너무 이제 원내에서 압박을 받고 있고 일단은 생존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지하 벙커에 막 숨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다른 한편으로는 대표가 미디어 여론전이라던가 뉴미디어 여론전을 진짜 빡세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근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듣다 보시니까 전달한 덕분에 예.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장동혁 대표가 KBS 사사건건부터 해서 뭐 TV조선 뉴스, 채널A 뉴스를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장 대표 어디가라는 뉴미디어 프로그램을 런칭했습니다. 네네네. 보니까 뭐 수행원들 많이 데리고 가지 않고 네. 거의 혼자서 막 주유소 알바하고 고유가시잖아요. 주유소 알바. 네. 그게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기름값으로 고통받는 이야기 듣고 뭐 부동산도 각오하는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에 장 대표 어디가라고 한번 검색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맞아요. 저희가 네. 화면을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의 뉴미디어 소통도 신규진 교수님이 지적한 부분들 저희가 몇 달 동안 이야기했던 부분들 하나하나 조금씩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렇게 이제 뉴미디어와 미디어 소통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씩 좀 대표께서 바뀌어가고 계시다. 그리고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지선 플랫폼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저는 대표가 어쨌든 지지자들한테 어떤 스탠스와 어떤 행보를 할 것인지 시그널을 좀 선명하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오세훈이 지금 서울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지지층이 멘붕이 와 있거든요.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은 대표가 뭐 그게 원론적인 부분이든 뭐 정원적인 부분이든 확실하게 본인 스탠스를 밝혀야 됩니다. 나는 당 대표로서 아무리 이런 분탕 세력이나 뭐 심지어 오세훈 시장은 정말 자당의 서울시장 후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장동혁 대표를 스토커처럼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표가 뭐 대인배처럼 아니면 지도자로서 내가 이런 비난까지 다 감수하면서 가겠지만은 오세훈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스탠스를 밝히셔야 돼요. 그러면서 본인은 어쨌든 당 대표로서 내가 아무리 공격을 받더라도 이 지선 승리를 위해서 내가 정말 밑바닥을 이렇게 배후종문하는 마음으로 나는 헌신할 것이다. 그런 식의 표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마음을 제가 또 이해를 하지만 제가 한쪽에서 반박을 좀 해보면 당대표가 경선 중인 후보에 대해서 입장 밝히는 게 굉장히 또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이제 당직이고 뭐고 다 내려놓은 장해찬이가 예. 나 박수민 찍으라고 하잖아요. 아, 그러셨구나. 네, 여러분이 박수민 안 찍으면 뭐 이상규 위원장 컷오프에 저도 진짜 서운한데 예. 박수민 안 찍으면 그냥 오세훈이 압도적 서울시장 후보 되는 아, 거예요. 네. 박수민 찍어야죠. 그래서 그러면. 박수민이 훌륭한 사람이고 알아보니까 좋은 사람이고 TV 토론회에서 유일하게 한동훈 연대 X 든 사람인데 그랬다면서요. 예. 박수민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 좋아서가 아니더라도 오세훈 꼴 보기 싫으면 박수민 찍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예. 우리가 삐졌어. 서운해. 그래서 그래서 난 박수민도 안 찍고 오세훈도 안 찍을 거야. 그럼 누구 도와주는 거다? 그럼 오세훈 오세훈 도와주는 도와주는 거예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멘션을 지도부나 당직자로부터 듣기 힘든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직 때려치우고 자유의 몸이 된 멸콩TV에서 제가 하는 말 들으면 그게 아마 이심전심일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에 대해서도 뭐 공격을 하라, 후보 흠집을 내라는 게 아니라 대표가 대표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지지자들은 다 그걸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대표가 나는 모두를 아우를 것이고 나는 뭐 내가 피 흘리더라도 나는 이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고군분투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공격하지만 그리고 그분들도 좀 같이 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스탠스는 얘기를 해야 리더다워 보이고 그러면 당원들이 알아서 행동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뭐 박수민을 지지하는 것이든 뭐든 간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다음으로는 대표가 자기 그 장동혁이라는 그 당원 주권주의 브랜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지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대표가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굉장히 이당스러운, 국힘스러운 뭐 그 법조 엘리트 관료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레거시 문법을 따라가는 그런 이미지. 이제 그런 거에 조금 갇혀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의총에서 공격을 많이 받고 정치적인 출혈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지지층들한테 보여주는 건 뭐 사이다 같은 모습이 없잖아요. 전당대회 때 좀 활력과 에너지를 지금은 이제 보여주셔야 될 때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 당은 이제 2030이 이끌어가는 당이고 우리는 2030 의제에 대해서 저런 좌파 포퓰리즘이 아니라 진짜 공정과 실력주의에 의거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의 정당이다라는 그런 뭐 리브랜딩을 선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번에 사실 당명 개정부터 그런 일이 이뤄졌어야 되는데 당원 당규 개정이라든지 선명 우파로서의 노선이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거를 차곡차곡 꺼내서 던져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이제 당원 주권주의에 대해서도 본인이 뭐 전당원 투표라든지 이런 의제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던져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또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이번 지선이기 때문에 본인이 충청 대망론의 적자다. 충청 의원으로서 대권을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브랜드로서 5월 전략으로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충청이라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번에 뭐 공관위원장님도 그 뭐 충청 쪽에 충북 출신의 박덕흠 의원을 하신 게 있는데 이제 본인이 세력화를 좀 하셔야 돼요. 이제 원내에서도 이번에 이제 공천과 지선을 거치면서 또 이제 이분이 몇 개월 있으셨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정무적으로 중요한 의원님들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관계 개선도 서서히 해 나가신 걸로 알아요. 이분이 조금 늦긴 한데 해야 될 일들은 다 해요. 그래서 약간 몇 개월 거치면서 뭐 중진분들도 그렇고 이제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조금 느리고 답답하고 하지만 이분이 그래도 책임감이 진짜 강하구나. 할 건 하는구나라는 게 이제 드러났고, 그리고 이렇게 뭐 이분이 막 꼼수나 잔수를 부리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한동훈처럼 막 나르시시즘에 빠져가지고, 뭐 사람들을 되게 도구화하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좀 진심 같은 게 조금 이제 한두 분씩 이제 보여지면서 서서히 친장동혁파라든가 친장동혁 개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좀 이제 서사도 좀 공유된 면이 있잖아요. 저번에 오세훈이 막 뭐 그때 뭐 장최고 의원님하고 박민영하고 막 콕 집어가지고 물러나라. 네, 그게 되게 웃긴 거거든요. 네. 그게 덕분에 그러니까 거물이 됐죠 저희가. 거물됐죠. 오세훈급이 됐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되게 황당한 건데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대변인단이나 이런 거는 그게 뭐 연임되고 이런 게 이슈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이런 이슈를 더 긁어부스럼을 만들어가지고 박민영 대변인이나 우리 뭐 장부원장님 같은 분들의 체급을 높여줬을 뿐 아니라 또 이제 장동혁 대표의 지도력, 약간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2주 동안 그렇게 싸우고 설득을 해가지고 지켜냈다고 하더라니까. 관철한 거니까. 네. 그게 약간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시련을 이겨내고 뭔가 동지의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장도혁 대표가 서사는 충분히 쌓였기 때문에 그런 서사 같은 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이 당에 있었습니까? 그런 게? 예전 보세요. 다 당대표 계속 바뀌고, 뭐, 낙하산으로 들어왔는데, 예전에 뭐, 황우여 대표인가? 그분이 뭐, 유일하게 막 당대표 임기를 지키신 분이래요. 근데 아무도 기억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 당의 역사에서 집회도 먼저 2번이나 열렸는데, 당대표를 지키자, 장동혁을 지키자.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그런 적이. 우리가 언제 대중정치인, 알만한 이름의 대중정치인들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뭐 나경원을 지키자, 김기현을 지키자, 뭐 윤상현을 지키자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게 건 아니라 그만큼 많은 당원들이 그쵸. 장동혁이라는 인물의 서사와 캐릭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수 안에서도 시달리고 좌파한테도 시달리는 모습에 연민과 공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 근데요, 제가 돌아다녀보고 저도 이제 선거도 나가보고 전당대회도 해보고 11년 차 정치인 방송인인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불쌍한 거예요. 아우, 안 됐다 하고 잡아주는 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도 좋고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맞아요. 저 사람 볼 때 마음이 짠해야 돼. 짠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그분들 얘기한 거는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제가 좀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 얼마 전에 뭐 나경원 의원님 상가도 갔다 왔지만, 나경원 의원님 그러면은 뭐 윤상현 의원님 다 엘리트, 귀족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되게 좋고, 누구도 저 사람들의 뭐 스펙이라든지 정치 경력에 대해서는 딴지를 못 걸고, 귀족 같은 아우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 막 한테 나가면요, 뭐 인지도라든지 이런 거는 뭐 거의 스타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대중들이 지켜주는 대상이 아니라 질시의 대상이고 선망의 대상인데, 어떻게 보면, 네. 이 당에서는 항상 그런 주류 엘리트, 뭐 공준이 왕자님 당이었는데 최초로 장동혁 대표가 짠한 당대표인데 짠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주고 싶은 그런 연민의 대상이 됐다라는 게 상당한 브랜딩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 대표가 앞으로 장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당원 주권주의로 정말 당원과의 정책 파트너십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표께서 좀 더 뉴미디어에서 활발하게 뛰어놓으셔야 되고, 또 여러분이 이제 지금 장 대표 어디가? 그거 아까 채널 홍보도 해주셨지만 장동혁의 끝장TV라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인스타에 쇼츠 같은 거 올리시면서 본인 그 채널도 이제 홍보를 하시는데, 그 채널에 보시면 옛날에 이제 장 대표가 대전시장 나갔을 때, 컷오프 당했던 정말 정치, 초년생일 때부터의 그런 좀 약간 싱그럽고 재기발랄한, 불과 뭐 4, 5년 전인데. 근데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참 고생 많이 한 정치인. 엄청 고생 많이 했지. 컷오프도 당해봐. 총선 나갔다가 낙선도 해봐. 맞아요. 지역구도 한번 옮겨봐. 맞아. 지역구도 옮겨봐. 되게 국회의원으로 데뷔한 정치 경력은 짧은데 맞아요. 남들 10년, 20년 고생할 거를 몰아서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장 대표님이 인정하는 게 또 우리 장 부원장. 저도 고생 많이 했죠. 그렇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 이게 그 롤러코스터 타듯이 정말 밑바닥부터 끝까지 최고까지 이렇게 되게 한 거를 겪어본 분이 또 장채고 의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선수가 선수를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안 해도 통하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정서적으로. 근데 그게 저는 장동혁이라는 인물의 엄청난 자산이다. 그리고 최근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공천을 하는 한 2주 동안 대표한테도 답답함을 느낀 지지자들이 많고 당원들이 많다는 거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봐온 장동혁은 고비고비의 국면마다 다소 인내하고 신중할지언정 맞아요. 해야 될 행동이나 해야 될 선택을 피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숨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한동훈 제명이라는 건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지금은 장동혁 말고는 그 어떤 정치인도 못했을 겁니다. 조중동에 맞서서 누가 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프레셔, 압박과 온 사방이 기관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당원들만 믿고 돌파해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다시 한번 응원해줘야만 되는 시점이고 진짜 장동혁의 시간은 언제 오느냐? 여러분 진짜 장동혁의 시간은 총선 공천할 때 오는 겁니다. 맞아요. 에이. 총선 공천권을 여러분이 장동혁 손에 들려주면 맞아요. 지금은 총선 공천권 없으니까 말 안 들고 뻗대는 저 의원들 다 눈치 볼 거예요. 맞아요. 네.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 지금은 떼고 싶어도 지선이라 못 떼. 강제로. 맞아. 그때 다 떼는 모습을 아마 장동혁이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 총선 공천권이라는 무기를 장동혁 손에 쥐어줄 때까지는
우리가 원팀으로 함께 으쌰으쌰 가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심규진 교수님과 함께 다시 드리고 싶고요. 장동혁 대표도 방송 출연도 맞아요. 많이 하고 저 장 대표 어디가 유튜브도 만들었잖아요. 네. 또 대변인단 모아놓고 이제 대여 투쟁 내가 열심히 하겠다. 나도 SNS 하루에 2번 이상 이재명 정부가 싸울 테니 대변인도 함께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해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이 페북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저 장 대표 어디 가도 지금 반나절 만에 막 몇천 명 됐더라고요. 여러분이 10,000명, 20,000명 빨리빨리 저 유튜브 구독자도 늘려주셔야죠. 우리가 네. 함께 싸워야죠. 싸우겠다고 네. 선봉에 나섰는데. 저도 지금 이제 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장동혁 대표가 좀 뭐 충청도 스타일이기도 하고 좀 대기만 성형이에요. 그치만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랄까? 그거는 굉장히 좀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변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좀 다른 면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 좀 급진적이고 막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뭐 한동훈이나 이준석 같은 사람들은 막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면은 막 그냥 픽 화내고 적을 만들고 뭐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이분이 만약에 그런 스타일이었으면 애저녁에 막 또 조중동이랑 싸워 어디랑 싸워 하면서 다 원내랑도 척을 졌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계속 묵묵하게 기다리고 맞으면서도 언젠가는 모두 다 아우르는 큰 그릇에 플랫폼을 자기가 되겠다라는 그런 야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그 장동혁 대표의 움직임을 되게 위축돼 있고 이렇게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정말 피를 흘리면서도 참고 묵묵히 인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030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30 신우파 당원 주권주의 충청대망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분이 진짜 총선에서 확실한 실력 행사를 해볼 수 있도록 좀 당원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당원분들과의 그런 스킨십을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이런 의제 중심의 행보를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지금 제가 뭐 표현하기로는 우리가 장동혁 대표와 함께 이 당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아직 놓치지 않았다. 이번 지선 기간을 오히려 우리가 당원 주권주의를 확립하고 확실하게 당의 체질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이제 지선이 끝나게 되면은 피하식별도 다 되고 쭉정이들도 저는 걸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새롭게 변모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가 될 텐데 유일하게 당원 여러분들 지금 140만 뭐 100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100만이 넘었고 그래서 그 당원의 힘으로 뭐 장동혁 지도부 당원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구심점으로 삼아서 정말 그 사람이라도 황금 낙하산으로 살려내야 된다. 저는 그게 지금 우리의 절체정명의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스페인에서 날아온 스핀 닥터. 네, 심규진 교수님과 네. 함께 오늘 장동혁 대표의 길, 당원 주권의 길 쭉 이야기해봤는데, 요 이야기 한두 가지만 좀 더 네.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네. 당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당원들이 당의 주인인 걸 아직까지 모르는 저 국회의원들.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못 건듭니다만,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최초로 많이 대중주의 우파로 우리가 지금 뉴미디어 생태계에도 생겨나고 커뮤니티가 사실 생겨나서 언론이 뉴 네. 이재명, 뉴 이재명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장동혁 뉴 당선을 이끌고 지금 이 지도부를 지키고 있는 당원들이야말로 뉴 보수거든요. 뉴보수죠. 네. 그래서 우리 신우파, 저는 이제 신우파 아젠다가 되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커뮤니티나 이게 거리에 나오신 분들의 인프라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그 운동이 좌파가 풀뿌리 대중주의 할 때 나타났던 운동이에요. 걔네들이 막 미디어 운동하면서 안티조선 운동하면서 급격히 조중동의 그 문화 패권이 정치 패권이 네. 이렇게 약화가 됐고 지금 이 진영에서도 새롭게 이제 약간 그런 문화 전쟁의 전사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편인 자와 아닌 자, 특히 그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을 거의 사당화하면서 엄청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 뭐 사상 검증을 하는 질문을 한다는 둥, 뭐 자기 세력이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된다는 둥, 지금 뭐 공천도 뭐 미룬다는 둥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의혹이 있나요? 네. 예, 여러 가지 지금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문제 있거든요. 제기는 많이 되고 있는 것 문제 같더라고요. 제기는 굉장히 네.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당원 여러분들이 이제 걸러내서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아닌지. 예전에 뭐 참여연대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거 했었거든요. 뭐 낙선운동 같은 것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원 여러분들이 대주주가 돼가지고 우리의 효능감을 채워주고 우리 말 잘 듣고 우리 뜻을 구현할 수 있는 유능한 직원, 유능한 임원을 뽑아야 되는 그런 식의 이제 당원 주권주의 시대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공천 과정에서는 이제 경쟁력 없고 그다음에 당원을 개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당원들이 심판해서 걸러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성과를 내고 우파에 대한 어떤 이념적 선명성 있는 사람, 공무원들 말고요. 이게 공무원처럼 참하고 뭐 이런 그런 사람들 말고 트로피 인재들 말고 진짜 우리 편이었고 우리와 함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을 트랙 레코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도 발굴하고 우리가 공천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맞아. 숫자가 아무리 행동해야 많아도 돼요. 예. 행동하지 않으면 업신여김을 당하거든요. 제가 맞아요. 매번 행동하는 멸콩 천사하명 여러분 저희 1,400명. 네. 뭐 정기 후원 회원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도 네. 1,400명이 뭉쳐서 행동하고 댓글 달고 문자 보내고 글 쓰잖아요. 당 뒤집어져요. 바뀌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 한 딸들 중에 열성 한 딸 한 2,300명 있어요. 2,300명 있어요. 그 2,300명 극성이라 가지고 뭐 팬덤이 대단한 것처럼 막 언론에서 막 그러는 건데 한 1,000명만 행동하기로 마음 먹고 함께하면 이 당의 이 지긋지긋한 선비 문화 바꿀 수 있습니다. 개딸도 1,000명이 그렇게 바꾸는 맞아요. 거예요, 당을. 네.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지요, 진짜 행동하는 300명 있으면 다 바뀌어요. 10,000명, 10만 명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예. 그 사람들이 10,000명, 10만 명, 뭐 100만 명을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확실한 정규군, 확실한 화력을 가진 전투사들이 있어야지 이 진영도 기강이 세워지고 우리가 피하 식별을 할 수 있고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딱 마지막 질문 하나만 네.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까지 2달여 네. 또 험난한 일정들이 남아있고 한데요. 네. 지금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이 지방선거까지 2달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보내야 할까요, 교수님? 진짜 되게 어려운, 우리한테는 되게 이게 극한의 시간인데, 오히려 이럴 때 동지의식이 다져지는 겁니다. 좋을 때 모여드는 사람들은 동지가 절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봤을 땐 정말 우리가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장동혁 지도부와 함께 끈끈하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뭐, 박수민. 그러니까 이 지지자들이 의제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박수민 그 의원을 서울시장으로 밀자 이런 게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장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에서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뭐 주호영하고 이진숙 그 위원장 뭐 다 경선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뭐 이진숙을 확실히 뭐 밀어가지고 뭘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지자들이 이기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향에 선택을 해서 함께 우르르 행동을 해줘야 동지의식도 생기고 그리고 가장 집안 살림 어렵고 집안이 막 부도날 위기에 처했을 때 형제들이 다 그냥 십실반 모여가지고 노력을 할 때 그럴 때 가족애가 생기고 끈끈한 의리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박수민 의원이 훌륭해서도 있고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오세훈한테 회초리 때리기 위해서도 맞아. 있고 네. 박수민을 지지해도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오세훈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맞아요. 뭐 네. 언론에서 다루는 체급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동이 무의미해지느냐? 그렇지 그게 않아요. 아니라 네. 박수민 의원이 아슬아슬한 2등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맞아요. 오세훈 간담이 서늘해지고 맞아요. 그 결과를 지켜보는 친한계, 친오세훈계, 뭐 대한가 미래 같은 사람들이 야 당원들 진짜 무섭네. 천하의 오세훈이 이렇게까지 아슬아슬하게 이긴다고? 그것만 해도 굉장히 유의미한 당의 변화를 불려오는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행동 안 하거나 기분 나쁘고 삐지고 공천 마음에 안 들어서 투표 안 해서 오세훈이 만약에 압도적으로 1등을 해버리잖아요? 역시 오세훈이 내가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행동하고 한 표 박수민한테 던지는 게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 그거를 알고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내 주변 사람을 설득해서 투표하게 만드는 것부터가 우리가 함께 싸우는 길이라는 설명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그게 최선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뭐 실망하시고 피로감 느끼셔서 막 이탈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오히려 이런 기간이 있어야지만 진영의 어떤 구심점이 생겨나는 거다. 단단해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가장 위험한 적은 우리 내부의 불신과 패배주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신규진 교수님 모시고 정말 약간 마음이 공허해진 분들, 좀 답답해진 분들, 허무해진 분들한테 스핀닥터 처방전 같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스페인 돌아가시기 전까지 시간이 되면 웰콩TV에 또 한 번 모셔서 여러 전략적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저희 특집 인터뷰도요, 많은 분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댓글을 꼭꼭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과 당원분들한테 인사 말씀 한마디 남겨주시죠. 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떠나지 않고 그래도 같이 함께 걱정해 주시고 뭉쳐주셔서 저도 굉장히 힘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우리 장 부원장님하고 이런 전략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함께 이렇게 동지의식을 다질 수 있어서 좋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드시죠? 벌금 150만 원 진짜 어이없게 어이없게. 좌파판사 잘못 걸려서 받고 피선거권 박탈되고. 근데 저도 멸콩TV를 떠나지 않고 매일매일 그쵸. 버티고 주말에도 방송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우리가 외면해버리고 우리가 떠나버리잖아요. 우리가 정권 잡아서 음. 빨리 이거 아니 뭐 그거는 되돌려야지. 나중 이야기고 그 이야기 할 건 아니고 되돌려야지. 정치는 생물이니까. 네, 네. 근데 우리가 힘들어서 에이 나 잠깐 신경 끌래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한다? 한동훈이 제일 좋아하고 이재명이 제일 좋아한다. 맞아요. 에이. 그러니까 힘들어도 힘들수록 오히려 더 악착같이 유튜브 보고 이 소식을 주변에 알리고 전파하면서 똘똘 뭉쳐서 싸우는 게 정말 너무 필요한 근성이다. 좌파들은 그 근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보수의 뉴 보수 신우파들도 그 근성을 갖고 끈덕지게 이 당의 주인이 우리인데 우리가 왜 관심을 꺼? 그래서 그런 저는 마인드가 필요해요. 우리가 아큐파이 국민의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장도혁 대표가 원내에서 가장 프론트에서 참고 버티면서 거기에 알박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플랫폼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주말 특집 인터뷰 신규진 교수님과 함께한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월화수목금토일 5시 반은 멸콩TV라는 거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